할머니, 여기에 사인하시면 통장이 아드님께 됩니다. 저는 그 글자를 읽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제 옆에는 아들이 앉아 있었고 아들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 손에 펜을 쥐어주며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빨리 사인하세요. 1억 8천만 원. 72년을 살아온 증거. 새벽 4시마다 일어나 떡을 빚어 모은 나의 전부. 지금 한 장의 서류로 사라지기 직전입니다. 엄마, 왜 이래요? 내가 남이에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평생 모은 돈을 잃을 뻔했어요. 아들에게 넘어갈 뻔했어요. 서류 한 장이면 되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이야기는 3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아침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해 보였어요. 새벽 4시 저는 늘 그렇듯 눈을 떴습니다. 방앗간 문을 열고 오늘 만들 떡을 준비했어요. 쌀을 씻고 기계를 점검하고 재료를 꺼내 놓았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어요. 8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한 달 만에 처음 걸려온 전화. 엄마, 오늘 시간 돼요? 목소리에 뭔가 있었어요. 조급함? 긴장? 아니면 두려움? 무슨 일인데? 은행 좀 가야 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중요한 일? 무슨 중요한 일? 통장 정리요. 엄마, 오늘 아니면 다음 주까지 기다려야 해요. 이상했습니다. 제 통장인데 왜 아들이 급해하는 걸까요? 왜 오늘이어야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의문. 그럼 오후에 가도록 하자. 아니요, 오전에 가시죠. 제가 11시쯤 갈게요. 며느리랑 같이요. 며느리까지? 두 번째 의문. 며느리는 평소에 바쁘다고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왜? 너희 둘 다 오면 회사는? 오늘 휴가 냈어요. 엄마 일이 더 중요하죠? 휴가까지 내고? 세 번째 의문. 전화를 끊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손은 떡을 빚고 있지만 머리는 계속 생각했어요. 뭐가 그렇게 급할까? 왜 둘이 같이 오는 걸까?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아들이 제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마, 통장 정리 좀 하려고 하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물었어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아들은 이미 정해진 일처럼 말했어요. 가야 해요. 마치 이미 다 계획된 것처럼. 11시가 되기 전 저는 작업복을 벗고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어요.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왜일까요? 정확히 11시 아들의 차가 도착했어요. 정확히요. 아들은 늘 늦는 사람입니다.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1분의 오차도 없었어요. 차에서 내린 아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의문. 왜 양복을 입었어? 은행 가는데 단정하게 입어야죠. 며느리도 정장 차림이었어요. 아들 손에는 큰 서류 가방이 보였습니다. 다섯 번째 의문. 제가 물었습니다. 저게 뭐니? 서류요. 은행에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서류가 저렇게 많다고? 통장 정리하는데 저렇게 두꺼운 서류가 필요한가? 차에 타니 아들이 바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엄마, 빨리 가야 해요.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여섯 번째 의문. 예약 언제 했는데? 일주일 전에요. 일주일 전? 그럼 이건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는 건가요?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일? 근데 왜 오늘 아침에야 저한테 말한 거죠? 차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운전하면서 계속 백미러로 저를 훔쳐봤어요. 며느리는 옆 좌석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제가 못 보게 각도를 틀고 있었어요. 뭔가를 숨기는 것 같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무슨 일 있니? 아니요, 없어요. 며느리가 너무 빨리 대답했어요. 너무 빨랐어요.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웃음이 어색했어요. 억지로 짓는 웃음 같았어요. 7번째 의문.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들이 나를 도우려는 건데 내가 의심하는 건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 엄마의 육감? 아니면 진짜 위험?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안에 들어가시면 제 말대로만 하세요. 8번째 의문. 무슨 소리야? 직원이 이것저것 물어볼 텐데 제가 대답할 테니까 엄마는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요. 왜? 내 통장인데 내가 대답해야지. 엄마, 요새 은행 절차가 복잡해요. 엄마가 잘못 대답하시면 일이 꼬여요. 잘못되다? 무슨 말이 잘못된 답이 있다는 건가요? 며느리가 제 팔을 잡았어요. 어머니, 그냥 우리한테 맡기세요. 편하게 계세요. 며느리의 손길이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강압적이었어요.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으려는데 아들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안 뽑아도 돼요. 예약했다니까요. 직원이 우리를 봤습니다. 김순애 고객님이신가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상담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상담실? 9번째 의문.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통장 정리하는데 왜 상담실로 가는 거지? 창구에서 하면 되잖아. 상담실은 큰일 볼 때 가는 곳 아닌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은 조용했어요. 밖에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젊은 여자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이름표를 보니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편하게 앉으세요. 박지연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박지연이 저를 보는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경계하는 눈빛? 아니면 걱정하는 눈빛?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제 양옆에 앉았어요. 마치 저를 두고 에워싼 것 같았어요. 박지연 직원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업무로 오셨어요? 아들이 대답했어요. 위임계좌 신청하러 왔습니다. 위임계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뭐지? 처음 듣는 단어인데 은행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은행원이 놀란 거예요. 아니, 놀란 게 아니라 경계한 거예요. 위임 계좌요? 은행원의 목소리 톤이 바뀌었어요. 네,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은행 업무하시기 불편하셔서요. 박지연 직원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본인께서 직접 신청하시는 건가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게 아들이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제 설명드렸잖아요. 어제 며느리가 저한테 무슨 설명을 했다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박지연 직원이 천천히 물었어요. 어르신, 위임 계좌가 뭔지 아세요? 위임 계좌?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게 뭔데요? 그 순간 박지연 직원과 제 아들의 시선이 부딪혔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지연 직원이 말했어요. 잠시만요. 제가 서류 확인하고 올게요. 박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저를 한 번 더 봤어요. 박지연의 눈빛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저, 아들, 며느리, 세 사람만 남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포 용지가 10장도 넘어 보였어요. 어머니,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며느리가 펜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빨리 하세요. 직원 오기 전에. 빨리. 직원 오기 전에?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왜 직원이 오기 전에 서둘러야 하는 거지? 제가 서류를 보려고 하자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읽으실 필요 없어요. 복잡해요. 아니야. 나는 읽어봐야겠어.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바로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믿으시잖아요? 아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엄마, 그냥 사인만 하면 돼요. 엄마 편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박지연 직원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있었어요. 박지연은 자리에 앉더니 메모지를 제 앞으로 밀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보지 못하게 저는 메모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통장이 아드님 명의로 바뀝니다. 할머니는 1원도 못 쓰세요.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제 손이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이 내 통장을 가져가려고? 뭐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재빨리 메모지를 가렸습니다. 어머니, 저 직원이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박지연 직원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지연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이 서류는요, 전액 위임계좌 신청서예요. 이건 단순한 위임이 아니에요. 저는 메모지에 적혀 있던 내용을 떠올렸어요. 통장이 아드님 명의로 바뀝니다. 그럼 이게 내 통장을 넘겨주는 거예요? 박지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할머니가 병원에 가셔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셔도 이분의 동의 없이는 1원도 못 쓰세요. 할머니가 통장 해지하고 싶으셔도 못 하세요. 모든 권한이 이분께 넘어가요. 제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업무방해 아니에요? 업무방해가 아니라 고객 보호예요. 박지연 직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저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에 따라 고객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됐어요. 다른 은행 가요. 여기는 서비스가 너무 별로네요. 어머니, 그냥 사인하세요. 저희 믿으시잖아요. 아들이 제 손에 펜을 쥐어줬어요. 하지만 저는 펜을 들 수가 없었어요. 박지연 직원이 제 손등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박지연의 손길이 따뜻했어요. 그리고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박지연의 눈빛을 봤습니다. 박지연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간절함이,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제가 낳고 키운 아들. 밤새 아파할 때 등을 쓰다듬어주고 대학 보낼 돈 없어서 남몰래 울던 아들. 아들의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어요.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며느리의 미소 뒤에는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박지연 직원을 봤어요. 박지연의 눈빛, 박지연의 진심.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내려놓았어요. 안 하겠어요. 엄마! 미안해. 나는 안 할 거야.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엄마 돈 가로채려고 이런다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내가 남이에요? 평생 키운 아들이 저한테 남이냐고 물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건 아니야. 뭐가 아닌데요? 이건 나를 믿는 게 아니야. 나를 이용하는 거야.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요. 가요. 시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의심하시는데 뭐하러 있어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서류를 집어들고 상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도 떨렸어요. 박지연 직원이 조용히 일어나 어디론가 갔어요. 잠시 후 박지연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가져왔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맙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눈물이 났어요. 제가 잘한 건가요? 내 아들을 의심한 게 잘한 건가요? 박지연 직원이 제 옆 의자에 앉았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하지만 아들이 서운해했어요. 지금은 서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할머니께 고마워할 거예요. 정말요? 박지연 직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할머니, 사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작년에 제 아버지한테요. 박지연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올해 70이세요. 평생 택시를 운전하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하셨죠. 박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작년에 제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친구랑 같이 음식점을 하겠다고. 그런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얼마나 필요했는데요? 5천만 원이요.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그래서 오빠가 아버지한테 손을 벌렸어요. 아버지는 평생 모은 돈이 8천만 원쯤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오빠가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아버지, 이거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드릴게요. 이제 택시 그만 운전하시고 쉬세요라고요. 박지연 직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가 거의 돈을 드릴 뻔했어요. 근데 오빠가 욕심을 냈어요. 아예 통장을 위임받으려고 한 거예요. 왜요? 나중에 추가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부탁하기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고 했대요. 엄마가 알면 반대할 테니까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됐어요. 우연히 아버지 통장을 정리해 드리다가 위임계좌 신청서를 받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막았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드려서 아버지, 이거 아세요? 이거 하시면 통장이 오빠 거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드렸죠.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처음엔 화를 내셨어요. 내가 왜 오빠 일에 참견이야. 형제끼리 돕고 사는 거 아니냐고요. 박지연 직원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설득했죠. 아버지, 오빠 돕는 건 좋은데 통장까지 넘길 필요는 없어요. 5천만 원 주시고 싶으면 그냥 주세요. 근데 통장은 아버지 것으로 두세요라고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결국 안 하셨어요. 오빠한테는 5천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통장은 넘기지 않으시고요. 오빠는 뭐라고 했어요? 처음엔 화를 냈죠. 저한테 내가 왜 참견이야. 아버지 돈인데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박지연 직원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 뒤로 6개월 동안 오빠랑 말을 안 했어요. 명절에도 안 봤어요. 가족이 이렇게 금이 간다는 게 정말 슬프더라고요.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요. 오빠 사업이 잘 안 됐거든요. 1년 만에 가게 문 닫았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만약 그때 통장을 넘겼으면 아버지 돈이 다 날아갔을 거예요. 오빠도 아버지한테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고요. 그럼 오빠는 지금 다시 회사 다녀요. 빚도 조금씩 갚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달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박지연 직원이 작게 웃었어요. 지연아, 그때 내가 막아줘서 고마워. 나 정신 못 차리고 있었어라고요. 저는 박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요. 지연 씨, 당신 덕분에 저도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께서 용기를 내셨어요. 은행을 나와보니 아들의 차는 이미 없었어요. 저를 두고 먼저 가버린 거였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어요. 제일 오래된 통장을 꺼냈어요. 1983년 10월 5일. 김순애. 남편과 매달 조금씩 모았던 돈. 72년을 살아온 증거. 통장을 꼭 안고 눈물이 났어요.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났을 때 저녁 6시쯤 갑자기 아들이 왔어요. 엄마, 왔니?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 일이 안 풀렸어요. 빚이 5천만 원 생겼어요. 며느리가 통장을 맡으면 편할 거다. 어차피 나중에는 우리가 받을 돈이다라고 했어요. 저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어요. 엄마,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괜찮아. 근데 말이야, 엄마 통장을 넘기는 건 안 돼. 그건 엄마 인생이야. 엄마, 저 도와주실 수 있어요? 급한 빚만 3천만 원만. 저는 생각했어요. 엄마한테는 그렇게 큰 돈이 없어. 근데 300만 원은 보내줄 수 있어. 엄마 300만 원으로는 내가 쉬운 길로 가면 안 돼. 힘들어도 내 힘으로 해결해. 아들은 한참을 울었어요. 엄마, 고마워요. 그때 엄마가 막아주셔서 저 정신 차렸어요. 그날 이후 아들은 매주 전화를 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아들이 찾아왔어요. 엄마, 이거 300만 원이요. 갚으러 왔어요? 아니야, 괜찮아. 아니에요. 빚은 갚아야 해요. 그리고 앞으로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드릴게요. 저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너 정말 많이 컸구나. 며느리도 혼자 찾아와 사과했어요.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어느 날 밤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엄마, 지금 집에 계세요? 응. 왜? 제가 지금 갈게요. 급한 일이에요. 30분 후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둘 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회사가 부도났어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월급도 못 받았어요. 퇴직금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보증 섰던 게 3천만 원이에요.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급해요. 다음 주까지 갚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저희 집이 넘어가요. 집이? 네, 전세 대출 담보로 잡혀 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번만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 판단했어요. 회사를 너무 믿었어요.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 아기가 뱃속에 있어요. 4개월 됐어요. 집을 잃으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주?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엄마, 이번에는 빌리는 거예요. 절대 통장 넘기라는 거 아니에요. 3천만 원만, 일주일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네, 제 친구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바로 갚을게요.
저는 박지연 직원의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상황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에는 정말 급해요. 손주 생각해서라도.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저희 애기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손주, 뱃속의 손주, 집을 잃는다. 일주일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지연에게 전화를 했어요. 지연 씨, 저예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저는 어젯밤 일을 이야기했어요. 박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그거 위험해요.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 제가 어제 똑같은 케이스를 봤어요. 할아버지가 아들한테 일주일만이라고 하고 5천만 원 빌려줬어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못 받으셨대요. 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만 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잖아. 손주도 있고, 할머니, 손주 때문에 더 위험해요. 손주 생각해서, 애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나올 거예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할머니, 정말 빌려주고 싶으시면 돌려받을 생각 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편해요. 근데 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평생 괴로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할머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드님이 6개월 전에 300만 원 갚으셨잖아요. 갚으면서 매달 30만 원씩 용돈 드린다고 하셨는데 한 번이라도 받으셨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받지 못했거든요. 단 한 번도. 할머니, 아드님이 300만 원은 왜 갚으셨을까요? 응? 그야, 빚이니까. 아니에요, 할머니. 신뢰를 쌓으려고 갚으신 거예요. 박지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300만 원 갚아놓으면 할머니가 우리 아들 약속 지키네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더 큰 돈 빌리기 쉬우니까요. 설마, 할머니, 제가 이런 수법 정말 많이 봤어요. 작은 돈 먼저 갚아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큰 돈 뜯어내는 거요. 할머니, 이게 딱 그 패턴이에요. 박지연의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다시 왔어요. 엄마, 생각해 보셨어요? 응. 안 돼. 엄마! 미안해. 이번에도 안 돼.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손주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 애기랑 거리에 나 앉으라고요?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머니한테 왔겠어요? 아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요. 이번만요. 안 돼. 6개월 전에 네가 약속했잖아. 매달 30만 원씩 용돈 준다고. 근데 한 번이라도 줬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건 여유가 없어서. 그런 작은 약속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갚겠다는 거니? 엄마, 그건 너희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어. 엄마를 속이고 있어. 며느리가 울부짖었어요. 어머니는 손주보다 돈이 더 중요하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어요. 손주도 중요하지. 근데 말이야, 엄마가 너희한테 다 주면 엄마는 누가 지켜줘? 엄마가 아프면 누가 병원비 내줘? 저희가 모셔요! 내가 엄마 통장 가져가려고 했잖아. 그걸 어떻게 믿어? 아들이 주먹으로 바닥을 쳤어요. 엄마는 결국 날 믿지 않는 거네요! 믿고 싶어. 근데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잖아. 두 사람은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독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좋아요. 저희 애기가 태어나도 어머니 얼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건 내 선택이야. 후회하실 거예요. 문이 쾅 닫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들에게서 연락이 끊겼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받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을 때 송할머니가 말했어요. 순애야, 너 아들 집 알지? 응, 왜? 내가 어제 그 동네 갔다가 봤는데 너희 아들 아직 그 집에 살더라. 뭐, 전세금 날아간다고 했잖아. 근데 아직 그 집에 있던데?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거짓말?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 집 앞에 갔어요. 불이 켜져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섰어요.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저는 박지연을 만났어요. 할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박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할머니, 제가 조사 좀 해볼까요? 조사? 예. 친구가 신용정보회사에 있어요. 아드님 신용등급이나 대출 현황 같은 거. 일주일 후 박지연이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만나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박지연이 서류를 꺼냈어요. 할머니, 아드님, 전세금 문제 없어요. 뭐, 대출도 연체 없고요. 오히려 신용등급이 올랐어요. 6개월 전보다요. 박지연이 서류를 가리켰어요. 회사 부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드님 회사 정상 운영 중이에요. 급여도 정상적으로 나가고 있고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어? 예. 제 친구가 확인했어요. 아드님이 최근에 대출을 받으신 건 맞아요. 근데 용도가 박지연이 말을 멈췄어요. 뭔데요? 신차 구입이요. 한 달 전에 4천만 원짜리 차를 샀어요. 저는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이거. 박지연이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며느리의 SNS였어요. 사진들이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해외여행. 날짜를 보니 최근 2달 사이였어요. 제가 거절한 이후 할머니, 박지연이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돈 안 주신 게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내일 오전 10시 방앗간으로 와라. 며느리도 같이.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며느리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왜 부르셨어요? 저는 박지연이 준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니? 아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이건, 회사 부도 거짓말이었지? 엄마, 그건, 전세금 날아간다?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너희 아직 그 집에 살고 있더라. 며느리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누가 조사했어요? 그게 중요해? 너희가 날 속였다는 게 중요하지.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정말 돈이 필요했어요. 새 차 사는데, 엄마, 명품 가방 사는데, 해외여행 가는데.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도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돈이 많으시잖아요.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거야. 어차피 나중에는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받을 거라고. 내가. 당연하죠. 상속받는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나는 너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뭐라고요? 내 돈은 내가 다 쓸 거야. 병원비로, 요양원비로. 그리고 남으면 기부할 거야.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기부요? 자식도 안 챙기고 기부요? 자식은 챙겨. 근데 너희는 자식이 아니야. 사기꾼이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이제 알았어. 6개월 전에도, 이번에도 너희는 날 이용하려고 한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 엄마, 아니에요. 그만해. 나 이제 지쳤어. 저는 통장을 꺼냈어요. 이거 봐. 김순애. 내 이름이야. 72년을 이 이름으로 살았어. 엄마, 너희는 이 이름을 가져가려고 했어. 내 인생을 가져가려고 했어. 저는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나가. 다신 오지 마.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좋아요. 손주 얼굴도 못 보실 거예요. 손주도 거짓말이었잖아. 며느리가 멈칫했어요. 뭐라고요? 임신도 거짓말이지. 4개월 됐다며? 근데 배는 왜 안 나왔어?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누가 그래요? 내 눈이 그래. 나 떡 70년 빚으면서 임신한 여자들 수백 명 봤어. 너는 임신한 게 아니야.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좋아요. 어차피 저희는 어머니 돈 필요 없어요. 저희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그래. 잘 살아. 두 사람이 돌아서 나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지 않았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아들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저는 매일 방앗간에서 일했어요. 어느 날 박지연이 찾아왔어요. 할머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아드님 회사에서 횡령으로 고소당하셨대요. 뭐? 회사 돈 3천만 원을 몰래 빼돌렸대요. 지금 조사 중이래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필요했구나. 할머니가 돈 안 주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주셨으면 나도 공범이 됐겠지. 박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그리고 며느리분 SNS에 이혼 준비한다고 올렸대요. 저는 쓴웃음이 났어요. 역시 그 여자는 돈이 목적이었구나. 그로부터 2달 후, 아들이 혼자 왔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어요. 엄마, 왔니? 엄마, 다 잃었어요. 회사에서 잘렸고, 아내도 떠났고, 집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어요. 용서? 네, 엄마가 옳았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이제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저는 아들을 바라봤어요. 너 어디서 자니? 고시원이요. 밥은? 편의점에서.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부터 여기 와. 방앗간 일 도와. 엄마, 조건이 있어. 급여는 최저임금. 그리고 내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 네, 그리고 3년간 여기서 일하면서 돈 모아. 내 힘으로 일어서. 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워하지 마. 이게 마지막이야. 다시는 기회 없어. 네, 알겠습니다. 3년 후, 아들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저와 함께 일했어요. 떡을 배우고 손님을 맡고 배달을 했어요. 불평 한 번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어느 날 아들이 통장을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 뭐야? 3년간 모은 거예요. 4천만 원. 오, 이제 저 독립하려고요. 작은 떡집 하나 차리려고요. 그래?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 있잖아요. 이 일 좋더라고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엄마, 그때 엄마가 안 막았으면 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알아. 엄마, 통장 지킨 게 결국
날 지킨 거였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게 진짜 사랑이야. 아들이 떠났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어요. 김순애. 75년을 지켜온 이름.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이름. 조용한 방앗간, 따뜻한 햇살. 저는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요. 떡을 빚고 손님을 맞아요. 제 이름으로, 제 통장으로, 제 삶을요. 박지연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씩 전화를 해요. 할머니, 오늘도 한 분 지켜드렸어요. 그날의 메모지 한 장. 그 진심이 담긴 메모지가 제 인생을 지켰어요. 그리고 결국 제 아들도 지켰어요. 저는 통장을 서랍에 넣었어요. 밖에서 손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할매, 백설기 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웃으며 일어났어요.